오늘은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수소차냐,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차를 우리가 타는 게 이득이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차를 구매해야 우리가 향후 10년을 스트레스 안 받고 탈 수 있을지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차들을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기에 전기차를 구매한다? 새 차를 구매한다면 인정.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전기차는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동네 마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장을 보거나 경차처럼 그냥 출퇴근만 하는 분들은 좋아요. 뭐 시내 주행 위주로 하시거나. 하지만 장거리 운전, 뭐 가끔 내가 서울 부산을 가거나 부모님이 멀리 사시는데 가끔 왔다 갔다 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먼 거리를 가야 될 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충전을 자주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연기관차를 추천합니다. 내연기관 차 중에서도 경유냐 휘발유냐 거기에 따라서 또 사야 되는 게 또 나눠지는데요. 일단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일단 내연기관에는 또 LPG라는 천연가스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을 이제 최소화하는 데는 물론 내연기관 차가 현 시점에서는 공기 오염을 많이 시키겠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달릴 때 탄소 배출이 없을 뿐이지 그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폐기함의 문제에 있어서 그 환경 오염 문제에 나중에 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리튬을 처리하거나 또 그 배터리, 그 많은 양의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탄소들을 비교했을 때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타면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뭐 경유차 같은 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세를 낸다든지, 뭐 기름값 주유할 때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죠. 기름값이 뭐 1,000원이면은 600원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전기차는 그런 세금이 좀 덜 거치는 문제, 그래서 나라 경제가 나라 곳간이 조금 비일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오히려 전기차를 사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까지 해줍니다. 5천만원짜리 사면은 1,000만원 지원을 받아요. 그럼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전기차를 안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사야 된다? 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 솔직히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해요. 내연기관이라고 불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데 담궈야만 꺼질 정도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문을 못 열고 나왔을 시는 거의 사망이라고 볼 수 있죠. 내연기관차는 폭발해서 불이 타는데 시간이 걸리고 문을 열고 나오기가 좀 편해요. 그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도 손잡이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전기차 문제 때문에 119에서도 전기차의 화재 진압에 대한 그런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죠. 그리고 전기차는 연비가 너무나도 좋죠. 뭐 막 돈 500원이면 뭐 몇백 킬로 타죠. 하지만 키로수를 많이 엄청나게 타시는 분들, 내가 전기차를 사서 진짜 100만 킬로 타고 폐차하겠다, 이런 분들은 기름값으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값을 뽑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차는 안 굴러가서 바꾸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걸요. 새로운 차를 타고 싶고 질려서, 우리가 이런 옷을 뭐 빵꾸 나고 다 찢어져서 못 입습니까? 새로운 옷을 입고 싶어서 바꾸는 거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신차가 나오고 저 차 타보고 싶다, 저 차를 타고 나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다, 그리고 새 차를 타서 그런 새 차의 그 퍼런 알데히드 냄새에 취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새 차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키로수 많이 타려고, 전기차 뽕을 뽑으려고 많이 타다 보면 키로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키로수에 대한 감가, 삼각,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차라리 30만 된 경유차를 타고 신나게 몇 년을 타고 감가상각을 안 당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 폐차비 더 준다는데. 그리고 노후 경유차를 타고 가다가 걸리면 벌금 내죠. 10만원 냅니다. 그 벌금 뭐 1년에 10번 걸린다고 해봐야 100만원이에요. 전기차 차값 떨어지는 거 1년에 1000만원씩 떨어집니다. 잘못하다가.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다가는. 아무리 전기차라도 30만 40만 됐다 그러면 타고 싶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한 엔진 소리가 없어요.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밟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차가 출발을 하는 건지 시동이 걸려 있는 건지 그런 걸 모르다 보아서 급격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급출발, 그 출발 자체가 폭발적으로 제로백이 빠르다 보니까 거의 스포츠카가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지되어 있거나 천천히 가는 전기차를 보면 상당히 위협적이고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엄청난 속도로. 그리고 오래 타다 보면은 배터리 효율이 8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처음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400km 탔다면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땐 300km 밖에 못 타는 거죠. 핸드폰하고 똑같다고 해요. 핸드폰도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5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다면 2, 3년 뒤에는 3시간 밖에 못 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근데 내연기관 차는 뭐 그런 게 없죠. 관리만 잘하면. 어떻게 보면은 차가 길들여져서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전기차를, 여름 겨울에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 히터를 틀면 연비가 너무 떨어진다. 왜냐면 엔진 연료 인해서 히터를 트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에어컨은 그나마 좀 난데 히터를 트는 문제에서 연비가 겨울철에 너무 안 나온다 그래요. 좋은 점은 공회전 시 에어컨을 틀어도 조용하게 차에서 뭐 차박을 하거나 뭐 주차 시에 이제 에어컨 세기가 참 좋죠. 차가 조용하고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도 시동을 틀어놔도 남한테 피해를 끼칠 일도 없고요. 근데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하이브리드 차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하이브리드는 인정인데 전기차로만 차로 움직인다는 거는 내 집 마당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아파트 같은 데도 아직은 내연기관 차들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충전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1층으로 돼 있다. 그럼 바로 탈 수 있잖아요. 근데 확 타려고 그러는데 막 꼭대기층 있고 막 층마다 뭐 택배 배달하고 있고 뭐 그러면 엘리베이터 잠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전기차를 타셨던 분들이 다시 내연기관으로 오른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유를 아주 가끔씩 한 번씩 하고 마실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뭐 그런 거 위주로 쓰는 가정주부들이 집에 쓰기에는 좋다. 키로수도 안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안 탈 바에 조금 탈 바에 굳이 전기차를 탈 필요 없을까요? 에쿠스를 타고 다녀도 그런 기름은 가스 별로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지원금 하는데 그 지원금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동대문 가면 5,000원에 살 수 있는 티가 백화점 가면 5만원이죠. 차도 솔직히 말해요. 지금 테슬라 엄청 세일하고 있죠. 그것도 비싸다 그래요. 6천만원 팔던 거 2천만원 팔아요. 그것도 비싸다 그래요. 왜? 전기 장난감 그거 좀 커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 값입니다. 그 전기차가 비싸게 내놔서 할인해주면 그게 할인입니까? 적당한 가격의 물건을 싸게 해주면 그게 세일이 진정한 세일이지. 솔직히 2천만원 가치 있는 걸 4천만원의 가격을 매겨서 3천만원에 준다. 그 세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멋진 벤치마크가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 사탕 발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물론 내연기관 차는 가스, 기름, 어마어마한 무서운 물질들을 싣고 다니지만 전기차는 바닥에
자동차 바닥에 리튬 배터리를 리튬 폭탄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사고 폭발을 했을 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는 소리 없고 조용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연기관 차들이 오히려 주변에 이상한 소음을 다 막아줬는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차가 달릴 때 타이어 마찰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잡소리, 심지어 자동차 밑에 메뚜기 울음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전기차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예민하신 분들은 전기차가 더 힘들다 그래요.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뭐 이런 오일류들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션 오일,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가는 거 그냥 워셔액하고 뭐 이것저것 조금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보통 소모품들의 내연기관은 그 부분이 뭐 인젝션이라든지 뭐 문제 있는 부분만 갈아주면 되는데, 전기차는 우리가 아이폰 배터리 같은 거 기억나시죠? 아이폰 고치러 가면 통째로 바꿔버리잖아요. 전기차는 대부분 통째로 바꾸기, 고치는 게 없고 대부분 부품 교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회로가 어렵고, 그 정비사들이 여태까지 뭐 이거 떼고 조이고 뭐 용접하고 그렇게 고치던 것들이 이제는 전기 회로선 전기 공학적인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아예 부품을 가는 거다 보니까 수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교체 개념이다 보니까 뭐 5만원 들어갈 거 50만원, 1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쌀 것이고, 아무튼 아직은 일러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차를 바꾼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휘발유차나 가스차 그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차도 있는데, 수소차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차죠. 왜냐면 물을 넣어서 간다는 게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개발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들이 제일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를 다 없앤다고 해요. 2028년부터인가요? 생산 금지라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그냥 억지로라도 타고 다니세요. 내연기관 좋습니다. 아직 내연기관 좋아요. 예. 뭐 주유소들 다 없어질 때까지는 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만간 그런 시대 올 거예요. 전기차도 뭐 태양열 배터리로 다시 재충전되고 뭐 충전 걱정 없는 차도 나올 텐데, 그때쯤 되면은 모든 경제의 이런 느낌이라든지 산업화가 완전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석유 부자 빈살만 씨도 지금 석유만 팔아서 부자가 됐다가 지금은 다른 사업에 엄청 많이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유예임 시대입니다. 이제 땅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하늘로 자동차 타고 다녀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아직 뭐 전기차나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타고 싶은 차 타세요. 나에 맞게, 어느 정도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편의성에 맞게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뭐 1년에만 한 3만 킬로 정도 타는데, 뭐 서울, 부산, 뭐 창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 못 탈 것 같아요. 그 가다가 1분 1초가 귀한 시간에 휴게소 가서 또 30분 충전하고 1시간 충전하고, 물론 누가 전기차를 진짜 싸게 준다면 당연히 사겠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아직. 그래서 아직은 이르다, 시기상조다. 제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23년 9월 시점에서는 이르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다시 내연기관으로 갈아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